안녕하세요. 신박한 초등생활 청취자 여러분. 지난 시간에 이상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학습 격차의 원인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장은비 선생님과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익숙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희가 지난번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핫토픽 중에 있다고 한번 나누었었는데요. 아무도 코로나를 예상할 수 없었듯이 학교나 학원을 못 가게 되는 일이 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잖아요. 자기주도적 학습은 아이들에게 워낙 중요한 학습법이기도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학습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모두가 이러한 점은 알고는 있지만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. 처음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작하려는 친구에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? 네, 자기주도적 학습이니까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공부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은 처음 습관을 형성할 때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대신 처음에 자리가 잘 잡힌다면 아이들이 나중엔 부모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할 수 있으니 처음엔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에 아이들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적절한 보상이죠. 먼저 아이들이 해야 할 학습에 대해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. 그것이 숙제든 단어 암기든 독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.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함께 들어주세요.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할 것인지 정해주시고요. 보상을 위한 약속의 기간이죠. 아무래도 처음엔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요. 네, 맞아요.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면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처음부터 목표로 이렇게 설정한 기간이 길면 중간에 힘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.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가 정한 학습 목표가 적어 보여서 이제 부모님의 욕심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정해놓은 양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? 네.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. 제가 자연스럽게 양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먼저 A4 용지에 피라미드 모형을 하나 그려주세요. 층수는 아까 정한 기간입니다. 7일이면 7층, 10일이면 10층이에요. 그리고 맨 윗부분부터 학습 목표를 정할 건데요. 이때 각 칸은 학습량을 의미합니다. 피라미드의 특징이 맨 윗칸의 크기가 작다는 거죠. 칸의 크기가 작으니 아이의 학습량도 처음에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채워야 할 학습량은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. 양을 엄청 많이 늘릴 필요는 없고 조금씩만 늘려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아이가 학습을 완수했으면 그날 해당되는 칸에 색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마지막 날인 맨 밑에 피라미드 칸까지 색칠이 완성되면 아이가 원할 만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이들이 스스로 정해놓았던 학습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뿌듯함도 느낄 것 같고, 또 다 했을 때 색칠하는 재미?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, 보상도 받고, 여러 가지로 참 괜찮은 방법 같네요. 그렇다면 자기주도적 학습이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런 친구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? 그러한 친구들에게는 먼저 체크리스트요. 체크리스트는 저도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인데요. 개인적으로 저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, 해야 할 일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좀 어렵더라고요. 근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해야 할 일들, 그리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가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. 또 오랜 시간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트 필기하는 습관 만들기가 매우 중요한데요. 노트 필기는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죠. 써주신 것을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 학습 내용을 머릿속에서 잘 조직할 수 있게 되고 그 내용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.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생각이 더 잘 난다고 해요. 맞아요. 체크리스트도 그리고 노트 필기 습관도 둘 다 너무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학교 아이들도 학습 내용을 노트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.
이 노트는 학습 내용에 관한 필기와 정리를 둘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노트인데요.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선생님인 제가 느끼는 변화는요.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. 제가 필기를 하면 선생님 잠시만요 하면서 필기를 열심히 적으려고 하고요. 제가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을 기억했다가 학습 내용 쓰기 노트에 적겠다면서 제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거든요. 물론 적는다고 해서 내용을 다 기억하거나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더 오랜 시간 학습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? 그게 참 매력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노트에 정리를 하니까 복습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.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요. 이 노트에는 어떤 과목을 얼마 동안 또 어느 분량만큼 할 것인지 기간과 양을 미리 계획하게 하거든요. 근데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실천을 했는지 못했는지 이것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체크를 하는 반성의 과정 이런 것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작은 것 하나하나가 처음엔 좀 어려울지라도 조금씩 실천해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가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 놓여 있거나 혹은 미래의 아이 학업 성취도 그런 걸 위해서라도 자기주도적 학습은 꼭 필요한 학습법이라고 생각돼요. 오늘 한번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계획표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신박한 초등생활이었습니다.